이번 주제 저희 최석호 기자와 저희 기자들이 또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에 긴급 체포된 이유미 씨,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죠.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검찰이 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인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어제 긴급 체포가 됐었죠, 이유미 씨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도 추가로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게 정치,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수사에도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 관련된 곳, 그리고 이유미 씨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필요한 곳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만 했고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좀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유미 씨가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느냐가 이 국민의당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당내에선 지금 간단히 수습될 문제로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내에서는 당을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2의 창당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만일에 이 범죄 행위가 당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걸 또 꼬리자르기뿐만 아니라 조직적 은폐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 당이 존재해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 구태 정치 내지는 범죄 정치를 주도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해체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니 철저하고 엄정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돕겠습니다. 네, 박주선 비대위원장 3일 연속 굉장히 당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최석호 기자, 현장에서 보기에도 기자들 볼 때도 국민의당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제, 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3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과 문준영 씨에 대해서 고개를 숙인 건데 사실 당 해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공당이 없어진다, 만다를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당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최대 위기를 맞았다. 어제요, 이 상황을 두고 국민의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비토가 쏟아졌습니다. 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우리가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죄진 사람들로서 거듭난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라. 아주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범죄자로서 고개를 수그리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요. 이런 얘기가 하지 않습니까? 특검을 하되 문준용 씨의 어떤 특혜 취업 의혹과 엮어서 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지도부들 사이에 간간히 나오는데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국민 반감 더 커지기 전에 그냥 가만히 좀 있자 이러한 직설을 했습니다. 특히나 김태일 혁신위원장은요. 신뢰가 없는 정당이 어떻게 존립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저께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취재를 한 것 같은데 더 재밌는 얘기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려고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특히나 이유미 당원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진실고부한 그런데요. 그 실제 내막이 궁금해지는 상황에서 오늘 이준서 전 의원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니, 오늘도 검사분한테 오늘 나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빨리라도 밝혀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들니까 좀 오히려 풀었으면 좋겠다. 제가 죄인 취급 받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하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피의자 신분을 전화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은 거고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녹취 파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정확하고 뭔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못 느꼈죠. 일단 카톡에 대한 내용도 와 이게 진짜 리얼하게 진짜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녹취록이 왔는데 그거 역시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사실죠. 되게 또 믿었었고.
자, 본인은 억울하다. 당원인 이유미 씨가 모두 단독 범행을 한 거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명인데요. 자, 그런데 반대로 당원인 이유미 씨는 앞서서 이준서 최고위원이 시켜서 한 것처럼 그쵸. 주장을 했잖아요. 또 그쵸. 이준서 최고위원도 당시에 이걸 제보를 받아서 내 친구가 제보자다 이렇게 밝힌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상황이 시작된 것 자체가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청년 지지율 고민을 하다가 파슨스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얘기에서부터 시작된 건 맞는데요. 이유미 씨는 이 증거를 조작하라라고 종용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종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검증하려면, 제대로 브리핑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뿐이다. 이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당내에선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실 안철수 당시 후보랑 문재인 대통령과 뭔가 격렬한 경쟁이 벌어졌을 때 이 증거가 나온다면 뭔가 상당히 파장이 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 이건 내 친구다. 이유미 씨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내 친구다. 제보자가 내 친구다라면서 한 건 했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실 공방에서 뭐가 진실인지가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이렇게 관심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게 취재했죠? 예, 그렇습니다. 돌아보면요. 우선 국민대 시각디자인과를 나와서, 그러니까 예술 쪽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리운전 등 이제 비정규직에서 이제 몸담고 있다가 소셜 벤처 사업을 하는데 이게 광고 쪽, 자신의 전공을 살린 광고 쪽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좀 수상을 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상도 표창을 받고, 그리고 산자부 장관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지금 보는 이 광고가요, 2008년 대한민국 공익광고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던 겁니다. 내용이 이 나무를 지금 한 장만 쓰면, 양면 중에 한 면만 쓰면 베어진 나무에 한 면만 쓰는 거다라면서 상당히 이제 공감. 저도 저 광고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제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상당히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부터 했고, 네. 벤처기업도 하고, 광고를 만드는 시각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이런 경력이 좀 다채로운 사람이고요. 예, 그렇죠.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 자신의 결백을 오늘 주장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긴 시간 인터뷰를 한 이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대선에 다 가까웠고 시간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신뢰를 다 가졌었고, 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지? 내용 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족 얘기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친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저도 이제 조금 당혹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 기자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좀 받았는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는 진짜 두려운 것도 있고, 갑자기 막 실시간 검색어 나오고 저를 완전 매도하는 이런 글이 나와서 더 무서웠던 거죠, 사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더 기사는 저한테 포커싱이 되고, 저는 사회에 악이 되고 있는 이런 거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해서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용주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여기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당원 이유미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SNS 메시지 내용도 공개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선 당시에 공명선거 추진단장으로 일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용주 의원이 몰랐을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선 전이죠. 4월 22일부터 폭로 기자회견이 열렸던 5월 5일까지의 카톡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폭로 다음 날인 5월 6일 이유미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나눈 카톡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카톡 내용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자신은 전혀 조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두 번째,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유미 씨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다 이유미 씨가 조작한 일이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부분에서 이용주 의원은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딱 드러낼 수가 있었나요? 그 부분에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보면요. 이유미 씨가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주 의원이 이준석 위원님이랑 제가 연락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랑 사이가 별로입니다. 이것이 이용주 의원이 공개한 첫 번째 SNS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 본인은 이유미 씨하고도 친하지 않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당시에 공명선거관리단장을 맡고 있던 이용주 의원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당시에 저 사안을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데 딱 저 메시지 내용으로 보면은 이용주 의원은 당시에도 몰랐다. 이게 예. 증명이 된다 이 소리군요. 친하지도 않았고 나는 이유미도 잘 모른다. 이렇게 귀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내일 오전에 땡땡한테 연락을 좀 한번 해서 증빙 자료를 좀 받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유미 씨, 네 해볼게요. 낮에는 통화도 잘 안 되고 하니 우선 마음을 비우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것은 압박이었냐 아니었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공방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 공개된 카톡을 딱 봤을 때 뭔가 바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전혀 몰랐구나라는 느낌을 사실 바로 받지 네.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이게 계속 자료가 필요하다,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양측의 주장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증거를 뭔가 조작을 종용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 봐라, 내가 조작을 종용한 게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 확실한 거냐라고 계속 되물었다라고 또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뭔가 확실히 어느 쪽으로 쏠린다라는 느낌은 사실 못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국민의당 추천대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해봤는데요. 자, 이유미 씨가 남동생과 역할극을 하며 조작한 파일 다시 한번 그래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일을 다시 들려드리는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문 후보님 아들 준용 씨 관련해서 같이 파슨스에 계실 때 들으셨다는 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게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뭐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시에 파슨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아니 너무 문 후보께서 자신 있게 본인 실력으로 합격했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학교 졸업 직전에 다른 경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건 좀 의아하긴 했죠. 저게 바로 역할극이었다라는 건데요. 저 목소리가 바로 역할을 맡아서 조작했다라는 건데 이현수 기자. 네. 저 때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이현수 기자 집중 취재해보라고 했는데 취재가 됐습니까? 사실 저 조작극을 하면서 이 목소리에 뭔가 심리 상태가 녹아있을 것 같아서 이 목소리 원본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소리공학연구소에 맡겨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역할극 자체가요, 뭔가 편집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고 사실상 짜깁기 된 파일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저거를 서로 역할을 맡아서 주고받는 건데도 네. 편집을 수십 번 했다. 짜깁기를 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홍대스코와 제가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를 편집한 건 당연한 거고요. 다른 대화에서 따온
그러니까 하나의 대화가 아니라 여러 개의 대화에서 따왔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저 역할극에서 남성은 교수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그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이 남성은 나이가 연령대가 높지 않고 통화한 여성과 비슷한 또래의 남성이라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 연구소 대표에게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목소리를 편집을 하게 되면은 한 100분의 1초 간격에 이 소리 끊김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수십 차례 나타나고 있고요. 동일한 시간대에 녹취를 했다 그러면은 그 남성의 말이라든가 여성의 말 자체에 뒤에 깔려있는 이런 잡음이 균일해야 되는데 남성의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런 심호흡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 짜집기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배경에 나오는 소리도 다르고 실시각과 남성의 호흡 소리도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게 수십 번 짜깁기를 한 흔적이다. 그런데 둘이 말을 맞추는데도 그걸 제대로 못 맞췄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들을 때는 그냥 뭔가 어미와 흐름만 듣게 되는데요. 저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목소리 뒤에 있는 배경 그리고 그 남성이 심호흡하는 그 호흡까지 다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용운석적이었다. 그래서 이건 짜깁기가 된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특히 이 남성의 역할, 남동생이 한 것으로 보이는 이 남동생도 참 난감했을 것 같은데요. 이 뭔가 교수 역할을 맡았지만 또래인 남성, 실제로 목소리만으로 체형까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추가로 들어보시죠. 보통 목소리를 분석해 보면은 그 남성의 체격은 이 심호흡하는 간격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목소리의 어떤 굵직함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대하는 남성에 보면은 심호흡 간격이 이 정상 남성에 비해서 빠르게 나타났다. 그 말은 이 남성의 체격이 상당히 뚱뚱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사실 이런 이유들은 저희들은 뭐 파악은 못했지만 사실 이 파일이 처음에 공개됐을 당시에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고 이걸 어디서 녹음을 했을까 의문도 굉장히 많이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정치데스크는 사실 이와 관련돼서 보도를 안 해드렸는데 자 강병규 기자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죠? 예,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이게 허겁지겁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과연 다루느냐, 시청자들께 보도를 드리느냐에 대해 놓고 우리 넷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뭐 들어보니까 녹취가 되게 상당히 짧고 좀 조악한 부분이 있고 뭐 제보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루지 못했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때 보도를 안 해드렸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도요 이제 기자들이 이제 제보자가 누구냐 계속 묻기도 했었고 또 민주당에서는 사실 파일이 조작됐다 이렇게까지 대응을 하기도 했었던 상황인데요. 네, 당시 국민의당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이걸 물어봤냐? 그래서 꼭 그걸 물어보시는데 다 기자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은 평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가공림을 내세워 가짜 인터뷰를 조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조작 기술이 없다라고 했는데 참 민망하게 됐네요. 이런 와중에 누리꾼들의 비판을 특히 더 받고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청문회 스타로 발돋움한 바로 이 사람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인 선생님, 증인! 다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조인선 증인! 언론에 조인선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예스 노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안 한다? 예스 노 어느 게 맞아요? 기술인들의 지원을 규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추궁을 했던 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 최석호 기자, 왜 이번 조작 파일, 음성 파일에 대해서는 저렇게 집요하게 사전에 검증을 못했냐, 이런 비판인 거죠? 예, 일단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자회견이 열렸던 거는 5월 5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겹치면서 본인의 지역구인 여수갑으로 내려가 있었고, 당시 어떤 이러한 증거물에 대해서 들어보고 한 사람은 김인원 부단장이었다. 자신은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까 보셨겠지만 기자회견에서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파일 조작은 됐지만 팩트는 팩트일 수 있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유미가 제보를 받았다는 K씨란 인물이 파슨스를 졸업한 실제 인물이라는 점을 예로 들면서, 그래서 당시 기자회견 내용이 아예 없는 일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영주 의원의 목소리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문준용, 문재 이런 사람들이 관련돼 있지 않으면 알지 않은 내용이어서 저희들에게 말할 당시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마음속에 한 일각에서는 실제로 다른 사람과 그런 대화가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최석호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네. 이용주 의원, 자기의 결백, 이런 거 확실히 또 확인하고서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열렸던 비공개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유미가 우리 당에 좀 뒤집어 씌우는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주 의원, 향후 대책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용주 의원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한 5분만 처음에는 해명을 하겠다고 하더니 15분, 20분 정도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미 씨 변호인에게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국민의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은 별로 없고 본인이 다 한 것이라고 털어놓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을 본인이 파악하고 있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검찰 출신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사태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의 이용주 의원이 그것도 배석한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냈고 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듣진 못했지만 통해서 배석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석호 기자, 지금 이유미 당원이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 모두 안철수의 측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계속 두문부치를 하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또 누가 또 항변을 하고 나섰다 이 얘기도 있던데 취재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틀째 안철수 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최측근이죠. 박선숙 의원이 이것도 어제 열린 국민의당 비공개 의총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견을 전제로요. 안철수 전 대표는 이유미 씨를 아예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진심 캠프. 2012년에 진심 캠프에서 이유미 씨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의 안철수 전 대표와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박선숙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이유미 씨가 안철수와 찍은 사진으로서 측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하루에도 100장씩, 1000장씩 사진을 찍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진심 캠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2012년
안철수 후보의 진심 캠프에 있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유미 씨가 쓴 책입니다. 본인이 그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그 책 출간까지 말렸다. 이러면서 결론은 안철수 전 대표, 이유미 씨 모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유미 씨, 사건 당사자인 이유미 씨랑 당과 안철수 전 대표는 좀 분리해서 살 길을 모색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늦어지면서 사실 당내에서는 분란 아닌 분란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장에서도 그러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어제 우리가 전화 연결도 했지만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 안 전 대표의 책임설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박지원 전 대표가 이상돈 의원을 향해서 어제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국민의당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친안철수계, 반안철수계 약간은 좀 대립구조 양상으로 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또 다른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김관영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단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까지 조사할 수 있다.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국민의당 전체의 분란이 좀 더 혼란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연일 단독 보도해주셔서 고맙고요. 더 뛰어서 더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